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장중에 2,000포인트 한 번 들어갔었지만 결국 종가상 1990선대 초반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팔기만 하는 투신권의 매물 압박 때문이었는데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투신권의 매물 압박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꼈던 것은 바로 아우 코스닥이라 보여집니다. 오늘 5일선도 강하게 깼고요. 긴 장대 음봉 나오면서 11선까지 밀렸고 거의 밑꼬리가 달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아무리 밀려도 밑에서 사는 주체가 없었다라는 방증이 되겠죠. 오늘 코스닥에는 기관의 순매도가 한 450억 이상이나 쏟아졌고요. 그 가운데 한 절반이 조금 못 되는 물량을 투신권에서 다 쏟아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터, 화장품, 게임 잘 나갔었나요? 오늘만은 부진했었는데요. 코스피 내에서도 기관성 종목이라 불리는 것들은 LG IT그룹주의 경우에도 오늘 시세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원달 환율까지 종가 먼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상승 모멘텀을 상실한 시장은 스페인발 금융위기 우려감이 재부각되면서 오늘장 하락했습니다. 오늘 2,000선이 무너지면서 장을 출발한 지수는 오전 한때 연기금의 매수세에 2,004선까지 반짝 반등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투신을 중심으로 한 차익 매물에 1,990선에서 등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6% 하락한 1,991.40포인트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주요 수급 주체들도 관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기관 가운데서는 투신과 연기금의 대결이 팽팽했는데요. 오늘 기관을 통해서 669억 원의 순매수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 외국인은 13거래일 만에 팔자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 한 860억 정도의 매물이 출회가 되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6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장 약세로 출발한 지수는 이 장 초반부터 530선을 내주고 기관의 대량 매물에 낙폭을 줄이지 못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75% 하락한 522.96포인트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했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136억 원, 그리고 기관은 44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기록을 했고요. 오늘 개인만이 527억 원의 순매수 보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추석을 앞두고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출회되면서 오늘장 하락했습니다. 오늘 마감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1원 20전 하락한 1,119원 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132만 7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모비스와 LG화학은 상승세로 마감을 했네요. 반면에 현대차 0.2% 소폭 하락했고요. 기아차 역시 1.63% 밀려나면서 72,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0.39% 하락했고요. 오늘 삼성생명과 신한지주도 각각 약보합권에서 거래 종료됐습니다. 한국전력이 3.26% 강세를 보이면서 26,9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 오늘장 2.55%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반등에 성공을 했네요. 0.17% 소폭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29,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파라다이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닷새 만에 하락했네요. 오늘 5%가 넘게 급락하면서 17,5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서울반도체 2.42% 하락했고요. CJ ENM 역시 외국인의 매도세에 4.7% 하락 마감했습니다. SM도 6% 넘는 급락세를 보였네요. 오늘장 3,700원씩 주당 하락했고요. SK브로드밴드도 3.83%, 포스코 ICT 역시 4%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젠백스도 주당 1,150원씩 떨어지면서 39,7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인터플렉스도 오늘장 약보합권에서 69,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IT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하락한 가운데 LG전자는 이 3분기 실적 우려감에 외국계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나흘째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LG전자 5.42% 낙폭을 더 키우면서 주당 4,000원씩 밀려났고요. 69,8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2.75% 하락 마감했고요. 삼성 SDI 역시 약 보합권에서 155,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조선주가 최저점에 달은 이 밸류에이션 메리트 부각에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도 오늘 약세를 보였는데요.
관련주 살펴보시면 오늘장 현대중공업은 0.39% 하락하면서 25만 5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0.5% 하락했고요. 현대미포조선이 1.45% 그리고 STX조선해양은 3% 가까이 밀려나면서 9,6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정유화학주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장 조정장에서도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정유화학주 관련 살펴보시면 S오일은 오늘장 주당 1,000원씩 상승하면서 10만 5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LG화학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호남석유 역시 0.2%, 금호석유가 1.61% 상승했고요. SKC도 2% 가까이 오르면서 44,1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기계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하락했습니다. 오늘장 기계주 관련 업종들 살펴보시면 두산중공업이 1.54% 밀려나면서 57,4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두산인프라코어가 2%대로 그리고 한라공조 역시 3%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두산엔진 주당 300원씩 떨어졌고요. STX 엔진도 3.38% 하락하면서 9,44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정치인 테마주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오늘장 문재인 테마주들은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제치고 이 지지율이 앞서면서 시장에서는 야당의 단일화로 관심이 쏠리는 모습인데요. 오늘 바른손 6%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우리들 제약과 우리들 생명과학은 막판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S&T모터스 역시 1.31% 상승했고요. 조광페인트와 유성 TNS도 각각 3%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이 서울형 사회적 기업에 선정된 마이크 임팩트에 방문한다는 소식에 오늘장 장애인 복지 관련주들이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막판에는 힘이 조금 빠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평화산업은 10% 넘는 급등세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국제약품 4.22%, 오택이 2.73% 상승하면서 9,02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이 강세를 보였던 SNS 관련주가요. 과열 우려에 오늘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관련주들 모두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좀 낙폭을 줄이고 7%대로 마감을 했고요. 이로온과 가비아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나우콤은 11% 넘는 급락세, 그리고 SK컴즈와 코원 역시 하한가 기록하면서 코원은 오늘장 2,7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최근 강세를 보였던 엔터주들은 숨고르기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싸이 효과를 톡톡히 누리던 YG 엔터테인먼트는 7거래일 만에 급락했습니다. 오늘 SM 6.19% 하락하면서 56,1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는 장중에 11%까지 넘는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6.94% 하락 마감했고요. 84,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로엔이 7.57% 급락세, 그리고 SMCNC도 3.91% 하락하면서 6,88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중소형주 시세를 많이 끌어내렸던 주체, 기관 중에서도 투신이 뭘 많이 팔았나 순서대로 보니까 YG엔터를 제일 많이 팔았고요. 제닉, 파라다이스, 컴투스, JCE 순서대로 차익 실현을 강하게 했던 것으로 집계가 나오네요. 여기로 나가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소형주 랠리가 좀 주춤했던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이 부진하다 분석도 많았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중소형 그동안 좀 강세 흐름을 보였던 중소형주의 부진이 좀 가장 이슈가 된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단 뭐 이런 흐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또 그 흐름 자체가 이제 중소형주에서 뭐 대형주로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흐름으로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냥 뭐 순환매 과정에서의 좀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과정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그 선진국 통화 정책 연장에 따른 뭐 지수의 추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시장 자체도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 뭐 특정한 주도 업종이나 주도주가 나타나기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뭐 키 맞추기 차원으로 뭐 대형주 간 혹은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간 혹은 이제 대형주 내에서도 이제 업종과 키 맞추기 양상이 당분간 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소형주들이 좀 약세를 보인 흐름들은 이제 그동안의 강세를 보인 데 대한 기술적 반락의 흐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추세가 꺾였다거나 또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이제 시장이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형주 뭐 사실 지금 뭐 하락 추세 전환은 아니고 그동안 이제 빠르게 올랐으니까 오늘 그에 따른 되돌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님은 10월에 큰 장이 좀 들어서면서 2,100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입장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요? 예,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진국 중앙은행에서 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그런 정책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효과 자체가 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선반영이 돼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책들의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눈치 보기 하는 과정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뭐 10월이나 11월 정도 들어서 그 펀더멘털이나 경기 측면에서의 이런 반등 흐름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증시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전체적인 전략 측면에서는 주식 비중 확대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업종별 그 세부 전략 측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주도주가 나타나기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나타나는 모멘텀 플레이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여전히 IT와 자동차, 좀 영업이익이 안정성이 높은 IT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성장성을 담보하고 있는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도 뭐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관련해서는 뭐 모바일 컨텐츠 관련주들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들 그리고 뭐 호텔 여행 카지노 같이 뭐 중국 관광객 증가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들 좀 성장 섹터로 좀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중국 관련주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뭐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 많이 내렸는데 내일 곧바로 아침 접근도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또 지체가 되면은 중국의 국경절 뭐 연휴 관련한 그런 모멘텀이 다 주가에 녹아들었다 해서 늦게 대응하게 될까 봐요. 예, 일단 뭐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중소형주들 같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접근할 때는 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하기를 많이 권유를 드리는데요. 일단 뭐 지금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타나는 국면이라 그러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이제 리스크를 좀 줄여나가는 전략들은 좀 유효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일단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 중국 관련된 호텔, 뭐 여행, 그리고 모바일, 스마트폰 쪽도 좀 주목하자. 중소형주 팁도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10월 중에 2,100 가니까 주식을 분할적으로 많이 좀 모아보자라는 의견 들었습니다.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님 전망과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급 분석 들어봅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하루 추석 정말 앞두고 수고 이렇게 많으셨습니다. 기관이 좀 뒤통수를 쳤던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도 좀 팔았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지금 증시의 발목을 잡는 거는 투신의 차익 실현 매물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의 방어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까지 포기를 하면서 지금 매도세로 돌았었죠. 그러면서 연기금이 아무리 매수를 하더라도 그리고 국가 지방채 같은 경우에도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에서 오늘 투신의 물량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면서 막을 수 없는 상태로 내려갔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투신의 물량 자체를 평가를 할 때 우리가 투신이 투자 신탁의 줄임말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펀드에 대한 출회 물량이라고 말을 좀 많이 하는데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들이 인정하는 게 아닌가. 뭘 인정하냐 하면 펀드가 수익률이 안 된다는 거를 인정하고 직접적인 투자 자산인 뭐 주식을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많이 한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접 투자보다는요. 지금은 직접 투자의 비중이 더욱더 커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펀드 부분 다 지났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뭐 큰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서울경제TV를 시청하면서 같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의 중요한 큰 이슈는 코스닥이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 큰 폭의 하락세가 좀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맡은 게 수급 분석이지 않습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일단은 오늘,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물량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물량이 나왔는데 이 물량 자체가 어디로 가느냐를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증시 분위기 자체가 아직까지 긍정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코스피 지수를 올리려고 코스피 쪽으로 이동하냐, 그걸 한번 보시면 또 그거는 아직까지 아니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추석을 앞두고 약간의 차익실의 매물이 조금 나왔고 현금성 자산을 조금 보유하자는 그런 인식이 조금 팽배했다고 그렇게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에 있던 물량 자체가 이익 실현을 하고 그 현금성 자산이 아직까지 코스피를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를 대응하시더라도 약간은 지금은 조심스러운 방향성을 조금 예측을 해야 된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코스닥에 오늘 물량이 조금 나왔는데 코스닥 사실 550까지도 가능하겠다라고 보셨었잖아요. 그 뷰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뭐 길게 보시면요.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네. 뭐 길게 보시면 아직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권 상단에 지금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랠리는 계속된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리 빨리 달리는 적토마라도 항상 쉬어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물을 마시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코스닥의 랠리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물량 자체가 또 주봉상으로 따지면 큰 물량이 또 아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내일을 대응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뭐 장기적으로 주봉상으로 한번 예측을 하면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렇게 좀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고점의 물량들이 뭐 신고가를 가는 종목분들을 많이 매수를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그래서 오늘 대응을 못했다고 좀 걱정을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팔게는 또다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롭게 기다리면 다시 그 가격대는 온다. 그렇게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 네, 코스닥 적토마가 개인들이 떠놓은 물그릇에 물을 좀 먹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좀 깜짝 놀래켰던 것이 바로 YG 엔터테인먼트죠. 투신권에 제일 많이 판 오늘 순매도 1위 종목이던데 특징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뭐 SM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을 때 1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시총 1조가 어떤 개념인지를 꼭 아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왜 시총 1조를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아는 기업을 한번 찾아서 뭐 코스닥에 삼성전자로 가죠. 인터플렉스를 한번 보시면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지금의 시총을 한번 보시면 9,700억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유형의 물건을 파는 그런 기업이죠. 하지만 9,700억이란 말이고 SM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SM은 1조 1,000억이죠. 1조 1,000억인데 우리가 SM을 보실 때 가격대가 1조를 돌파했던 때가 이때죠. 49,000원대 정도인데요. 그만큼 1조를 돌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차트적으로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만큼 힘들게 다시 뚫으면서 올라앉는 상태고요. 그런데 YG 엔터테인먼트는 왜 그러냐 하면 96,800원이죠. 오늘 최고가 96,800원인데 딱 96,800원대가 9,999억입니다. 시총으로 따지면. 그만큼 1조를 돌파하기에는 개인의 물량 자체를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 포함 없이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달릴 때 개인의 물량이었습니다. 그만큼 1조라는 거는 개인이 달성할 수는 없는 그런 단위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일단은 1차적으로 저는 매도를 하시는 방향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차적으로 좀 매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1조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사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1조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금 또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1조는 큰 저항선으로 좀 자리 잡는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컨텐츠나 뭐 엔터 관련주는 더더욱 그렇죠. 유형의 사업이 아니라 무형의 안 보이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꼭 한 번 더 파악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물량을 조금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시총 1조 매물대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물량을 줄이자 어떤 종목이냐고요?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종가 난 거 보고 전문가의 분석 들어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특징지로 제일기획을 꼽아주셨던데 이쪽은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물론 네, 좀 윗꼬리는 맞습니다. 달렸지만 예.
예, 뭐 서울경제TV를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은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수익은 축하드릴 거고요. 대신에 오늘 크게 올랐던 이유를 한번 따져본다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결과론적으로 한번 벌써 경험치적으로 한번 보시면 삼성카드가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소식이 있을 때 상한가를 만들었죠. 상한가를 만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지금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던 거는 당연히 호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응축된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반면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사주 매각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사주 매각은 부정적인 뉴스죠. 오늘 대파락을 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사주는 매입을 해야지 올라갈 수 있고 매각을 하면 내려간다. 가장 기초적인 거를 시청자분들이 꼭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오늘 특징주를 제일기획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기획 오늘 상승세 또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었는데 자사주 매입하면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아주 정보까지 감사합니다. YG엔터는 물량 정리해라라는 팁 꼭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앞선 수급 분석의 샘플러스 로즈스탁 이상루 대표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내일장 어떻게 하면 내 손실을 좀 만회할 수 있는지, 그것을 넘어 수익을 볼 수 있는지 두 분의 전문가에게 미리 해답을 들어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주대영 대리님, 그리고 HMC 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김관수 과장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장에 관해서요. 화면 보시죠. 자, 내일장 필요한 전략, 주식 사도 됩니까? 내일 종목 선정 기준과 내일 어떤 종목 사볼까요? 세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주대영 대리님은 주식 편입 비중을 높일 때다. 사라는 얘기이시겠죠? 김관수 과장님은 내일 분할 매수와 관망을 함께 주문을 해주셨고, 주대영 대리님은 유동성 랠리를 즐기자라고 주식 살 때 기준을 좀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관수 과장님은 3분기 실적이 좀 좋아지는 종목 중에서만 한번 골라보자 하셨고요. 주대영 대리님은 유동성 랠리를 즐기는데 대우증권, 증권주를 피킹을 하셨고, 김관수 과장님은 파트론이라는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인가 봐요. 자, 내일 주식 사도 됩니까? 오늘 1990 정도 턱걸이 했는데요. 이에 대한 해답으로 주식 편입 비중을 높일 때다 하신 주대영 대리님께 여쭤봅니다. 수급도 조금은 불안하고, 그죠? 뭐 추석도 앞두고 있고, 유럽도 스페인 얘기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시점인데 비중을 좀 많이 높여도 되는가 봐요. 네, 지금까지 보면 이제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면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7월 말부터 시작해서 거의 외인들이 9조 원 이상을 주식을 순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1900선 후반까지 올라와 있는 건데요. 2000이라는 심리적인 저항 라인에 좀 막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모멘텀 자체는 이제 다우지수죠. 미국 다우지수가 살아있다는 거죠. 전일 같은 경우 나스닥은 좀 밀렸습니다. 애플이 700선 등극에 실패하면서 좀 밀리긴 했는데요. 그나마 이제 다우가 선방을 해줬고요. 유로존 국가 같은 경우는 약 한 1% 정도가량의 좀 하락이 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스페인 리스크가 조금 부각되는 것 못지않게 지금 나쁜 점 하나가 이제 독일이 강경책을 계속 쓰고 있다라는 점이죠. ESM에 대해서 합헌 여부까지 이제 결정이 난 마당에 조금 강수를 드는 것 같은데요. 결국 어쩔 수 없는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는 그런 쪽으로 좀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WTI 서부 텍사스산 준진류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보면서 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80불에서부터 100불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왔죠. 그런데 재미난 건 3차 양적 완화 직후 바로 한 10불 정도, 거의 한 10% 이상 밀렸다는 점입니다. 100불 거의 저스트하게 맞고서 떨어졌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은 그 제조업 원가 상승으로 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00억 달러씩 MBS를 매달 실업률 낮출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는 3차 양적 완화 그 가이드라인의 유가 급등은 일단 위배된다고 좀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 정책 일환으로 이렇게 좀 눌렀다라고 보는데요. 이 눌렀을 때 좀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비축률을 방출한다든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 있는 그런 리스크라고 하면 어디죠? 그쪽이죠. 예. 중동 쪽이죠. 중동의 그 리스크 같은 게 생길 때를 대비해서 전략 비축률을 방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네. 일단 인위적인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61선에 지금 헤딩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80불과 100불 사이에서 유가가 안정세 국면에 다다르면 다우지수는 좀 더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유동성 공급과 인플레에 대한 대결은 1차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 랠리에 좀 더 힘이 실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추세가 상승 추세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다우지수의 그림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우지수 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 만기 때 좀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손바뀜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한 13,500선 이상에서 꾸준히 지지해주는 흐름이 국내 시장 역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2,000선에서 그나마 좀 밀리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꼭 10시 조금 넘으면 중국장 때문에 또 한바탕 소동이 좀 일어나곤 합니다. 중국이 이제 블랙위크라고 하는데 2,000선을 깰지 어떨지 지금 말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깨지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깨진다면 또 경기 부양 효과가 또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주식을 사 모을 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내일장도 역시 좀 더 주식을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유동성의 어떤 그 효과가 좀 보여질 만한 그런 장이다. 때문에 시장은 더 오를 거고 주식을 우리는 좀 사서 오를 시장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쪽이신데 김관수 과장님은 그렇지만 한 달여 이상 분할 매수 플러스 관망 요 이제 스탠스를 안 바꾸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시장 자체가 또 이런 전략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장인 것 같습니다. 누누이 이제 전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실적이 확인되고 시장에서 좀 주도하고 있는 업종군에서 좀 종목을 좀 선택하자고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역시 3분기 그 어닝 시즌을 앞두고서도 그 예상치는 좀 여전히 경기 지표라든지 기업 실적도 좀 저조한 편입니다. 다만 이런 중에서도 옥석을 좀 가려낼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앞서 발표됐었던 제조업 지표도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8월 내구재 그 주문 폭도 큰 폭으로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9월도 시카고 그 PMI 지수 역시 하락 가능성이 좀 농후한 가운데 현재 지금 어떻게 주식을 어떤 접근을 가능할지 여부 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 자금을 좀 그 유동성을 풀므로써 그 실물 경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숨통을 좀 틔우기 위한 정책들을 그동안 많이 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물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지표가 나와줘야지만 그 시장에서도 한 번 또 안도하면서 또 재차 랠리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에서도 춘절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휴일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또 그 추석을 좀 앞두고 당분간은 좀 관망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큰 폭의 조정은 아닐 것이고요. 현재 조정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 좀 횡보를 이루면서 재차 반등의 계기를 지금 찾기 위한 과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수급을 좀 잠깐 일별로 좀 잠깐 체크를 좀 해보면은요. 그 수급은 현재 그 외국인들이 최근 이틀 연속해서 지금 매도 우위로 소폭이나마 매도 우위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 연기금이 지금 이틀 동안 약 3천억 원 정도가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그 외국인의 매수가 어느 정도 조금 그 매도로 말씀드리기엔 조금 빈약한 정도 수준의 좀 다만 매수가 좀 끊기고 있다는 흐름을 좀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역시나 그 휴일을 좀 앞두고서 어느 정도 이제 관망의 분위기가 좀 외국
경제적인 자금에서도 흐름에서 좀 포착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그 조정을 그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끊기는 동안에는 아마 연기금이 좀 대응을 해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현재 구간대에서는 그 어느 정도 지금 뭐 앞서 우리 저희 대리님께서도 그 차트 다우존스 차트를 이제 보시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잠깐 차트를 보시면은요.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그 다우존스가 그 적산봉을 그리면서 상승했던 그 파동 패턴들을 보면은 그 적산봉이 나온 이후부터는 계속 꾸준하게 좀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달에도 적산봉이 좀 나와줬고 강한 또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었었는데요. 우리 증시도 보시게 되면 주봉 차트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월봉에서 지금 적산봉이 나와주고 강한 양봉이 하나 지금 발생하는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제가 삼각 수렴하는 구간대에서 좀 그 윗방향으로 좀 큰 시세를 내줄 수 있는 구간대에 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그런 시세를 한번 주었고요. 여기서는 뭐 조정이 어느 정도 예상은 되어지지만 큰 폭의 조정은 아닐 것이고요. 약간의 횡보 후에 재차 다시 랠리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관망을 하자라고 하신 이유 중에 혹여나 이제 유럽 쪽도 신경을 쓰시는 거 아닌가 하고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스페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 이제 모멘텀이 이것저것 많으면 아예 뭐 스페인 잘 될 거야 하고 넘어갈 텐데 워낙 조용한데 스페인이 다시 이제 새 개혁안을 내놓는 것과 맞물려 구제금을 신청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좀 남다르게 부각받고 있잖아요. 네, 일단은 그 이번 그 유럽발 사태도 좀 약간 좀 반복되는 그 내용들이 계속 앞으로도 좀 계속 연출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미 어느 정도 뭐 스페인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그 은행권에서 필요한 자금의 규모라든지 혹은 그 앞으로 있을 국채 뭐 만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롤오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들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뚜렷한 어떤 모멘텀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유럽발 리스크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자는 관망 심리들이 많이 팽배해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그래서 미국의 주택 지표라든지 이런 그 실물 경기에서 좀 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경기 지표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좀 그 주가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주택 지표들이 좀 개선되는지 여부를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대에서는 뭐 28일 날 스페인의 그 경제개혁안 결과에 따른 변동성은 다소 좀 예상은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지금 그 국내 시장에서도 그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좀 또 다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런 약간의 변동성도 주가에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같이 관심 있게 좀 체크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급락은 없겠죠. 예. 스페인 뭐 사실 이번에 구제금을 신청 안 해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미 많이 노출되고 있잖아요. 네, 이미 그 노출되어 있던 얘기들에서 불거지는 거기 때문에 큰 폭의 조정은 아닐 거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요. 다만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그 따라와 줘야지만 주가는 재차 반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지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보시면서 숨고르기 현재 장을 좀 잘 넘기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같이 또 곁들여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이 이제 환율 변동성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이제 원자재 가격들도 그런 경기 지표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도 같이 좀 곁들여서 체크를 해주시면 충분히 대응하시는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네, 앞서서 또 주대영 대리님이 WTI 이쪽은 체크를 해봐 주신 바 있습니다. 오늘 사실 연기금이 어제 오늘 해서 한 3천억 정도 순매수해줬다 이렇게 김관수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요 이틀간 뭘 제일 많이 샀을까? 2,000포인트에서 들어온 연기금 제가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예요. 1, 2위로. 이 정도에서 연기금이 삼성전자, 현대차를 샀다. 시장에 갈 것도 같습니다. 자, 종목 선정 기준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 주대영 대리님은 유동성 랠리를 즐기자. 네. 유동성 하면 보통 이제 원래는 공식적으로 트로이카가 가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차군단은 제가 좀 지속적으로 조금 약간 안 좋은 뉘앙스를 좀 많이 풍겨서 말씀을 드렸죠. 네. 애플과 이제 삼성전자로 대비되기 때문에 애플이 그만큼 잘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전자가 그만큼 파이를 뺏긴 게 아니라는 관측을 좀 해봤는데요. 금일 또 3분기 실적 뭐 사상 최대치라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5도 좀 이렇게 덜 팔린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런데 500만 대 팔렸으면 제가 보기엔 정말 많이 팔린 건데요. 예, 지금 뭐 국내 인구로 좀 따져보면요. 가용 인구라고 할 수 있죠. 한 2,500만 정도 잡고 있는데 거의 5명 중 1명이 신제품을 갖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네.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좀 어불성설식으로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좋고요. 그게 다 이제 주가에 녹아 있다라고 보는 거죠. 700불까지 올라갔고요. 그런데 이게 좀 WTI하고 비슷한 경향이 있다라고 좀 보는 게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죠. 실적에 이제 그만큼 잘 나가기 때문에 좀 투기적인 소요도 있어서 지금 이만큼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죠. 700불이라는 가격대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최고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이상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어야 되는데 아직 좀 500만 대는 좀 부족하다라는 점이죠. 하지만 뭐 신제품이기 때문에 뭐 계속 팔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소외시된 게 아닌가. 그런데 금일 같은 경우 리포트를 봤을 때 사상 최대치 실적이 또 예상된다라고 하니까요. 3분기 실적도 괜찮다고 봤을 때 금일 전일과 금일 삼성전자가 좀 버텨줬다는 거, 130만 원대에서 버텨줬다는 게 135만 원이 전고점까지도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고요. 역사적인 고점이었던 140만 원까지도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렇게 된다면 지수는 안정적으로 2000선에서 꾸준히 유동성을 즐길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애플 같은 경우 뭐 좀 접어두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130만 원 이상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수는 일단 받쳐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연기금처럼 편입하는 건 조금 말이 안 맞는다고 봐서요. 유가 안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가가 WTI 같은 경우 80불에서 한 100불 정도 사이에 있다면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그냥 8월 초에 급등한 가격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 17만 원 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기서 한번 레벨업하면 뭐 지수 올라갈 때 탑픽 종목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한 20만 원까지도 어느 정도 열려 있지 않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증권주죠. 결국에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추천해 드릴 종목도 증권 업종인데요. 일단 2000선, 심리적인 저항 라인인 2000선. 2000선이면 보통 이제 주식시장의 좀 로망입니다. 한동안 올라오지 못했던 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환호할 수 있는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업황 개선의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봐서 증권 업종을 좀 갖고 나온 건데요. 뭐 양적 완화를 시작해서 돈을 시장에 풀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해서 유동성이 지금 뭐 들어오는 건 단순한 거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 유가를 좀 억제한 느낌. 그리고 지금 금 같은 경우는 좀 안 그런데요. 뭐 다른 원자재 쪽으로는 좀 꺾임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구리라든지 뭐 은 같은 경우는 좀 꺾임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일단 인플레는 잡아놓고서 시작하겠다는 미국 뭐 선거 전에 그 민주당의 저는 의지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뭐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는 뭐 관여하고 싶진 않고요. 1차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 랠리가 오면 저 같은 경우 2000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 2100선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증권 업종에 대해서 조금 요즘 공격적인 편입을 취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증권주를 추천해드렸고요. 이번 주도 역시 또 증권주를 추천해드린 이유니까요. 유동성 랠리를 즐기면서 좀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들, 뭐 앞서 언급했던 삼성전자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크게 먹을 게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요. 현대차 3인방 같은 경우는 20만 원과 25만 원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수익원이 좀 다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다라고 봐서요. 전차군단은 조금 제껴놓고 유동성을 즐길 수 있는 종목으로 정유화학과 증권 업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요즘 뭐 기관 쪽에서는 또 다시 빠르게 차익실현하는 증권주에 대해서 하지만 외국인은 슬슬 오히려 사들어서 모으고 있다는 느낌도 수급상 좀 주네요. 보니까요. 자, 유동성 랠리를 즐기자라는 관점에서 이따가도 증권주 하나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증권주인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과장님은 종목 선정 기준이 역시 3분기 실적. 네, 일단은 실적을 확인하고 건너가야 된다는 데는 뭐 이견은 없고요. 네. 일단 3, 4분기 실적 기대주에서 좀 종목을 선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기, 전자와 자동차 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다만 자동차는 그 하반기로 갈수록 좀 사실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실적들에 있어서 그 예상치에 좀 부합하지 않는 좀 우려감이 좀 많이 시장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아무래도 IT 쪽보다는 상승 탄력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주가는 좀 견조하게 흐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네. 우선은 그 제품 사이클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동차 같은 경우 보통 한 대가 신제품이 개발이 돼서 출시가 되면은 한 6, 7년 정도는 그 같은 제품을 계속 이제 생산을 해내기 때문에 제품 사이클이 좀 긴 반면에 IT 쪽은 보통 6개월에서 뭐 길어야 1년 정도입니다.
앞서 뭐 말했던 뭐 갤럭시 S 시리즈도 뭐 1년마다 지금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그 수요 창출 사이클이 빠르기 때문에 IT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접근을 다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역시 삼성전자의 주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지금 같이 살펴보시게 되면은 일봉상으로도 지금 견조한 흐름이 지금 파악이 체크가 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대에서도 충분히 지금 대응이 가능한 구간대를 보여줍니다. 주봉, 일봉, 월봉상으로도 견조한 흐름이 지금 포착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실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갤럭시 노트라든지 뭐 아이패드 미니라는 이제 신제품이 또 하반기로 가게 되면은 네. 갤럭시 노트 2와 아이패드 미니라는 이제 신제품이 또 출시를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런 IT 제품들이 자꾸 사이클이 빨라지고 신제품들이 자꾸 나온과 동시에 관련 부품주들에 관해서는 눈여겨보시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뭐 그 FPCB라든지 뭐 혹은 LTE 그 안테나 관련주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 쪽 이런 종목들에 한해서 좀 관심 있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또 IT 쪽은 3분기가 성수기이기도 합니다. 자, 뭘 살까요? 이제 종목 얘기. 지금부터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주대영 대리님은 지난주 증권주에 이어서 AS는 잠시 후에 두고 오늘은 어떤 증권주? 예, 오늘은 그 대우증권 갖고 왔습니다. 증권 중에 탑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국가 신용등급 상향 소식하고요. 그 전 세계 동시적인 양적 완화. 그래서 유동성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주식시장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2천 등급을 했기 때문에요. 호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외인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주고 있으니까요. 상당히 좋다라고 지금 상태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차트 보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선에서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좀 이격이 과대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조금씩 많이 좀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가상 12,700원 정도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좀 들고 가도 큰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4,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대우증권 오늘 좀 상승하다 말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을 2,000에서 2,100까지 상승하리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유동성장의 최고 탑픽 또 증권주 중에 최고 탑픽 오늘 또 대우증권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지난주 종목 또 다른 증권주는 AS 해드릴게요. 김건수 과장님은 뭘 살까에 대한 답으로 파트론을 이거 안테나 만드는 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분기 실적하고도 연관되는 종목이고요. 또 말씀드렸었던 IT하고도 연관되는 종목입니다. 네네. 이제 파트론 같은 경우는 뭐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일 것을 보입니다. 3분기에도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내어주었고요. 4분기에도 무난하게 이어질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동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LTE폰에 관련된 그 안테나 그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 신제품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납품하는 데 있어서 매출 증가가 자연히 따르게 돼 있고 실적도 강치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동 종목은 이런 그 호재성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조금 약간 눌림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전일 강한 양봉을 깨지는 못했기 때문에 현재 그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현재 가격권에서는 매수 가격은 12,800원 정도 좀 제시를 한번 해봐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15,000원, 손절 가격은 12,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대응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주봉 차트를 좀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강한 시세를 내줄 수 있는 구간대 지금 진입을 했으니까는요. 그 크게 무리 없이 대응 가능한 구간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일에 8%가량 올랐는데 오늘 5% 넘게 곧바로 빠진 것. 오늘 특별히 빠진 이유는 그냥 수급상의 이유인가요? 예, 일단은 뭐 시장에서 뭐 대부분의 업종에서 지금 다 그 많이 그 수급이 불분명한 가운데 좀 많이 좀 주가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대로 좀 보여지고요. 특히 뭐 외국인들이 이렇게 그 수급을 쉬어가는 가운데 연기금이 매수를 해주는 종목 이외에는 대부분은 좀 조정이 예상되어지는 구간이니까는요. 어느 정도 눌림목에서 매수 접근을 유효해 보입니다. 네, 파트론 12,800원에 사자라고 하셨습니다. 파트론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김관수 과장님 오늘 종목 파트론 설명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AS 들을 시간입니다. 주대영 대리님 지난주 종목 SK증권이었잖아요. 네, SK증권이었는데요. 그 방송 스케줄 때문에 뭐 한 이틀 정도 들고 있었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들고 있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시초가 1,360원에 편입을 했는데 지금 한 15원 정도 이익이 나고 있는데요. 네. 금일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2,000선에서 코스피가 밀리면서 같이 좀 밀려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들고 있기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차트 보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주봉의 그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락을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하락을 하다가 지금 60주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조금 그렇다면 자세하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일단 힘 자체가 좋다라는 거죠. 60주선을 밟고서 어느 정도는 우상향할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요. 저는 이게 좀 시작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 같이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탑픽 종목이라고 말씀드려서 목표가 1,520원까지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증권 한 1,500원 부근, 앞서 오늘의 추천주 대우증권은 한 15,000원 부근 이렇게 목표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증권주는 홀딩하시라는 얘기. 자, 김관수 과장님의 테라세미콘도 AS 들어볼까요? 약간 이제 원했던 가격이 아닌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았는데 일단은 좀 조정폭이 깊어졌고요. 현재 구간대에서는 그 제시해드렸던 손절 가격에 도달했을 시에는 좀 손절을 과감하게 좀 해주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현재 지금 강하게 음봉이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강하게 음봉이 지금 연이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도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는 손절 가격 지켜서 좀 대응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누적으로도 이제 기관은 완전히 파는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테라세미콘은 원칙대로 손절 처리하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지난주 두 종목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분의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대영 대리님, 김관수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